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동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견된 실패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동탄 트램 수의계약 대상자였던 DLENC 컨소시엄이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4차례 유찰된 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여겼던 수의계약인데 이게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트램을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제 건설업체에서는 이미 화성 씨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파다했는데 12월 29일 포기 공문은 그 마침표가 됐을 뿐입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사가 변심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이게 사실 DLNC도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포기한 건데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화성시가 좀 안일했던 게요. 공사비를 기존보다 약 720억 정도 올리면서 물가 상승폭보다 이게 훨씬 높게 줬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데요. 이게 그런데 왜 건설사가 포기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시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건설사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문제다. 지하 매설, 지작물 이설이나 교통 통제 같은 변수를 시공사가 다 책임지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그 어떤 토목이든지 하다 보면 지작물 이설 비용 같은 게 실제 얼마 나올지 해봐야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이거 수용 불가라고 딱 잘랐었는데 이제 오히려 시가 이렇게 되니까 추산해 보니까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 지작물 이설 비용에 대해서 사후 원가 검토를 통해서 조건부 계약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건설사가 다 이제 떠나고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화성시가 좀 고쳐주겠다 제안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화성시가 제시한 6,834억 원이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지작물 이설비를 한 1,000억 정도 더 이제 부담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8,000억 정도 이제 되는 건데 화성시가 뭐 우리가 증액했다라고 생색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수준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 전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운 좋으면 본전이고 운 없으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도박판이었던 건데 이게 사실 트램 사업이 전국의 각지에서 지금 위례가 먼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성, 대전, 뭐 울산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웬만하면 여기서 먼저 입찰 들어가는 화성에서 좀 레퍼런스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들어오고 싶었을 텐데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1차, 2차 다 입찰에 실패를 했고 결국은 화성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DL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램이라는 게요 사실상 거의 뭐 토목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맞춰가지고 이제 컨소시엄 같은 걸 짜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 토목에 대한 부분을 DL이 이제 가게 된 건데 그간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광역교통 분담금이나 이런 걸 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이게 늘어지다가 지금 사업성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이거 지금 토목 분야에서 이제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DL밖에 안 들어왔는데 DL은 좀 규모가 있는 건설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트램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쌓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하면 차량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량도 지금 우리가 트램 거의 몇십 편성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동탄 트램이 트램 중에서는 좀 긴 편입니다. 이게 다른데 위례 같은 데는 우리보다 구간이 한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도 몇 대 안 사도 되고 하니까 위례 트램은 좀 리스크가 적은데 동탄 트램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고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의 트램 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업체들이 차량할 때도 이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DL이 가장 또 걱정했던 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율이 너무 튀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고 해외 자재들 같은 것도 좀 사와야 되는데 그런 데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몇 군데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고 그때 현대산업개발도 들어오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제가 관계자들 만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결국 이제 DL 한 군데만 입찰 의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정한 데 있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도 맞고요.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화성시가 업체들 상대로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깨겠다 소리 나오면은 이렇게 약자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성시가 이렇게 건설사들 어프로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찰 참여들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전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건설사들 만나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게 좀 입찰 유도하고 이런 게 적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시 행정에 대해 가지고 좀 권한이 있었으면 제가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낀 바는 이 트램의 어떤 뭐 안전성이라든지 기술면 뭐 저희 수소 트램도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속도전에 좀 화성시가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이게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게 사실 트램이라는 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한 것 중에 이거 만들어 놓고 결국엔 나중에 또 운영비 적자가 심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 지적하지만은 트램은 이게 버스면서 그 철도인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다니는 이상 무인 운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화성 아마 지금 도시공사 교통공사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테고 도시공사에서 아마 이걸 맡아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수백억 원의 이제 비용 부담이 앞으로 생길 건데 그랬으면 아예 이 트램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다른 방식들도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대구 3호선에 사용하고 있는 모노레일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상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은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탄 이신도시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망포 병점 오산 가는 구간을 나중에 하겠다든지 이걸 최대한 빨리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항상 이렇게 다 차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좀 사실 그래서 이 비판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는데요. 이제 DL의 사업 포기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게 사실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2026년 9월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려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게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첫째로는 이 지작물 이설 리스크라는 거 계속 DL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공공 책임제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사후 정산 이제 준비한다는데 입찰 안내서의 명문화가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실물 원가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업비 조정 시스템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고물가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데 낡은 어떤 그런 지수 조정률 방식으로는 건실한 업체 못 끌어옵니다. 이제 실질적인 원가 현실화를 단행하고 이걸 예산안에 즉시 반영해야 되고 DL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솔직히 저는 제가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전 건설사 만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화성시에서 얼마나 그걸 또 하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고 셋째로는 공사기간 및 설계기간의 현실적인 재설계 그리고 인센티브 도입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창의적인 공법을 제시하는 곳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은 사실 공법 같은 것들을 더 새롭게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뭐 시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또 정치인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시에서 뭐 정보도 잘 안 주고 이렇게 배제하고 노선 구간 정하는 것도 사실 주민들 의사 반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성시장하고 관계부처 동탄권 시도의원들하고 긴급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발언을 했었는데 의회와의 협조를 하고 모든 처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의회에는 동탄권 시의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억에 해당되는 간접적 비용,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도 화성시 전체가 이거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동탄 트램이 잘 깔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표님의 그런 대안들이 결국은 리스크 전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같이 책임지고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 지금 화성시에 그 이제 2년 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쯤 되면은 삼성 반도체의 지금 전 세계적 호황 때문에 시 재정이 한 내년 법인세부터는 거의 지금 추계로는 4천억 정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미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탁탁 뭐 어느 정도 미리 돈을 쓸 건 돈을 쓰고 하는 게 창의 행정인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이게 무슨 뭐 가계부 맞추듯이 지금 그렇게 뭐 오늘 당장 돈이 없으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이제 행정적으로 돈이 미리 들어올 것도 예측하고 관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예측하고 다 돼야 되는 건데 가끔 보면 이게 좀
시 행정 지도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사성인 것들 좀 줄이고 좀 SOC 깔 수 있는 것들 미리 좀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행사를 좀 줄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행사도 그냥 굵직굵직한 거 몇 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아니 김천은 뭐 예를 들어 뭐 몇십만 명 모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뭐 아이들을 위한 특화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어떤 몇 가지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전국 노래자랑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해봤을 때는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대부분이 사실 공직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좀 크게 가고 좀 약간 소모성인 건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주민 여러분 정치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이제 책임지는 건데요. 저는 화성시가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고요. 동탄의 미래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